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오늘 삼성 SDI 주가 전망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광고가 일체 없으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분석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잡주 형태로 올라가는 주식과 실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을 조금 배분해서 보시는 게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거 누르면 이제 거래 원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거래 대금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등락률 이렇게 눌러줬으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약간 잡주 형태예요. 미안한데 최근에 실적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향후에 실적이 좋을지에 대해서 일반인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분석한다는 거는 그냥 이거에 사랑에 빠지겠다 이거예요. 조금 이제 표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주식을 보실 때 내가 이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가져갈 거야. 가령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리비안이라는 주식을 샀대요. 그러면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랑에 빠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모름지기. 예를 들어 우리가 1 더하기 1은 2죠. 그쵸? 근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거 사랑을 빠지는 거다 3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 뭐뭐인 것 같아. 아니 그냥 2고 더 이상 감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 곱하기 3이 뭡니까? 6이죠. 그쵸? 6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8인 것 같아 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2 곱하기 3은 6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적주고 실적이 앞으로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간 실적은 증가했지만 분기 실적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는 걸 예상할 수 없는 거는 투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중소형주 잡주 형태로 빠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을 이제 또 도와드리면 삼성 SDI 분석한다면서 너 왜 자꾸 헛소리나 그러시는데 삼성 SDI 얘기하면서 반도체 소부장하고 자동차하고 이거 이제 최근에 요즘 오늘 같은 경우 농업이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시장에 한정된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가령 지금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 아무리 제가 말씀을 많이 도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보다는 제가 그렇게 뭐 대단한 뉴스를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FNF 왜 오릅니까? 중국 봉쇄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실적주입니다. 그렇죠? 그럼 팜스토리 왜 올라요? 22%나 올랐네요. 왜 올라요? 이건 농업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태경케미칼은 왜 올랄까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거는 실적주예요. 중소형주지만 실적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마켓컬리나 쿠팡 시키면은 그 아이스로 오는 것도 있지만 아이스로 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태경케미칼이. 그죠? 탄산가스 부분, 그죠? 주요 배송업체 외형 확장에 따라 모멘텀이 부어지다. 그래서 이건 약간 실적이 있는데, 근데 다만 꼭대기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팜스토리, 고려산업,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우지는 원자력이고, 그러면 한전기술 원자력이고, 아미로스 이건 식량, 그쵸? 이것도 농업, 이것도 조비, 비료, 그쵸? 제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분명히 누보 같은 주식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보 분명히 이런 라인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세아텍이 조금 아쉽지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뭐 큰 상승폭이 나오진 않았지만 비료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인상적이다. 자,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시는 방법은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섹터를 사야겠다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내가 바이오를 살 거야. 그럼 바이오를 하셔도 되는데 바이오는 지금 대세 주식이 아니에요. 군데군데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SK바이오팜 뭐 이런 게 오르죠. 이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르는 건 사실인데 지금 대세적으로 오르는 거는 여러분들 반도체 쪽을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실적 전망이 밝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데 매크로 짧게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방금 올려드린 영상에서 올려놨어요.
아무리 전쟁이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글로벌 MSCI 지수로 생각하면은 16%에서 18, 19% 이런 식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MSCI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도, 그쵸? 많이 빠져봤자 막 20% 이래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14% 빠지고, 그쵸? 코스피 11% 빠졌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빠진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2015년 12월과 2018년 12월에 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처음 했을 때 이렇게 빠졌다가 금리 인상이 오히려 하면서 시장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코스피 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2004년 6월부터 보시면은 2004년 6월 금리 인상 시작하는 시점부터 2004년 그쵸? 2개월간 빠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급락 나왔어요. 겁먹으니까. 빠지고 나서는 금리 인상 시점에 오히려 올랐습니다. 두 번째, 2006년 6월 금리 인상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때 다시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를 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엄청 올라갔다가 급락 나올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이 이제 좀 하락한다면은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겠고요. 두 번째, 뭘 사야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자동차 이 라인에서만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조선도 2024년에 실적 전망은 밝은데 최근에 좋았던 걸 사시는 게 가장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익 QNC라든지 이런 거를 과거에 제가 여기서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사실 여기서는 한 10번 추천했고 여기서도 특강까지 하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를 추천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없는 거 하나 있고 한솔케미칼 최근에 보면 23만 6천원, 22만 9천원, 24천원까지 계속 매수하자 3월 10일, 5월 10일, 3월 10일이 아니고 5월 10일에 한솔케미칼을 말씀드렸는데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23만 6천원 여기서 계속 사라고 했는데 여기 25만원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서 상당히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도 좋았고 두 번째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한솔케미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솔케미칼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여기서 포워드 파워밴드가 여기서 보면 25배까지 여기서 이제 멀티플 적용받았던 이유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근데 지금 그게 당장 매출은 없어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그게 연말과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원래 고유가하고 그런 고유가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워낙 기업이 좋은 기업이어가지고 제가 이 주식을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분들 수익이 상당히 잘 났습니다. 가격 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기초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식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SPS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왜냐 우리 회원분들 살 거니까 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수소 관련주로서 이 라인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원분들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SPSL도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도 안 좋았고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공장 그 지연이 좀 됐대요. 근데 건물용 납품 감소했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은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크게 호전된다. 영업이익 37억을 전망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올까 수소 관련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삼성 SDI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주는 게 당연했다. 근데 60만원에서 다시 저항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라인까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볼륨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전기차의
업데이트 되는 상황만 좀 열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계속 자동차, 그 2차 전지 이런 쪽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사실 23년, 우리에게는 지금 2분기하고 23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뭐 기대치가 사실 높은데, 여기서 보시면 뭐 현대차, 기아, 삼성SJ, LG전선 이런 것들이 2023년 그 저 시총이 순위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소부장 쪽하고, 그쵸, 반도체 쪽이 뭐 이게 소부장,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쪽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소부장을 조금 더 좋게 보죠. 살짝 좋게 봐요. 왜냐면은 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린다기보다 어쨌든 TLB에 대해서 말씀을 DDR5 관련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하락장에 TLB 같은 거 한번 단기로 공략하기에 상당히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LB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 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SPSL 얘기 드렸고, 뭐 DBI텍은 이제 단기로 노리는 게 맞는데, DBI텍이 오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한번 갖고 나왔어요. 우호적인 환율하고 웨이퍼 이게 상승하고 있고, 제품 믹스 개선으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는데, 팩트만 보여드리면 일단 영업이익률 40%를 찍었고, 영업이익이 1,800억인데 원래 예상치 잡아놓은 게 DBI텍은 1,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상치보다도 한 20% 증가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이죠.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캐파 듯이 현재 138kg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DBI텍은 제가 과거에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30-40%대인데 EPS 기준으로 펄 밸류를 잡으면은 이게 이제 5,700억을 잡을게요, 순위. 그러면은 EPS 여기니까 13만 원이 적정가 칠 수 있는데 지금 7만 원이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7,400억, 7천억으로 잡을게요, 미니멈. 그러면은 시가총액 5천억 내외는 가야 되는데 지금 3조니까, 예, 5천억이 아니라 3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DBI텍 괜찮은데, 저는 지금 이런 포인트에서는 단기로 하는 게 되게 좋기 때문에 단기로 좀 많이, 오늘도 추천했는데 오늘 매수가 대비해서는 또 수익이 나긴 났어요, 일부. 아무튼 이 정도로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종목을 사셔서 바로 수익이 날려는 종목을 사려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 중에 급등, 그러니까 사실 지금 누보 같은 거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 누보를 이런 라인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이 종목만 말씀드리면, 한소케미칼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들 여기 5월 10일에 시장 하락할 때 여기서 이제 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반등,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라는 얘기를 조금 자제하는 편이에요. 왜냐? 오늘은 정강 후약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랜덤워크로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내려 꽂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 꽂을 때 사는 게 돈을 버는 일이지, 올라갈 때 추격해서는 그건 2020년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만 돈을 버는 거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여러분 혼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혼자 하실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소형 테마주보다 실적이 있는 종목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이어가죠. 감사합니다.